서울 변두리 쌍문동에 살고 있는 문동만이라고 합니다. 주로 문자로 소통하는 게 가장 편한데 또 영상이라는 것으로 다른 관심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제가 꼭 한번 해보고는 싶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관계로부터 빚지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타종의 희생에 빚지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빚지고 산다는 어떤 파생된 정서 같은 것들, 그 관계의 중요성 같은 것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슬픔 같은 것들, 그 번뇌 같은 것들을 좀 시로 써보고 싶었고요. 그런 게 그 시절에 가장 좀 많이 분출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많이 흔들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장하고 확언하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흔들린다는 것은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분별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최선의 나의 언어를 선택하려고 하고 나의 관념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근혜의 흔들림이었고 그런 메타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구르는 잠은 근혜 이후에 제가 거의 40대에 썼던 시잖아요. 그 시절이 저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사는 것도 좀 피곤했고 그리고 제 주변에 너무 많은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겪었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평화로운 상태를 어떻게든 제 자신은 좀 구현을 하고 싶었고 또 시를 읽어보면 유치원에 하교하는 아이들이 그 나뭇잎을 던지면서 이렇게 노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너무 분쟁이 많고 늘 피곤하고 제 삶도 피곤하고 근데 그렇게 하나도 아프지 않은 놀이 같은 싸움만 하고 살거나 노동도 놀이인 세상을 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제가 평화를 희구하는 그리고 세상에 좀 뭐라도 평정과 평화를 담는 그런 시였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 소명의식이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갈수록 내가 나의 언어를 책임지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껴갑니다. 내가 시로 무엇을 썼더라도 어떤 슬픈 서사를 다뤘다고 하더라도 그걸 끝까지 갖고 살기가 어렵죠. 저는 그래서 시는 그 순간의 최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순간에 내가 가장 순수한 상태로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의 파동들을 잘 정화해서 언어로서 써내는 것 이것이라고 좀 보고요. 시인은 시로서 말하는 것이 궁극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순전한 제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늘 언어와 내가 고투하는 것이 가장 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줍지 않은 명예라도 이렇게 주게 되면 사람이 상당히 나타해지기 쉽거든요. 그런 속에서 가장 내가 순수하고 물처럼 흐르는 정열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저와의 싸움이고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이들은 던진다. 돌도 공도 아닌 나뭇잎을. 욕도 악다구니도 아닌 나뭇잎을. 나는 싸움 구경을 하느라 집에 가지도 못하고 건너편 은행나무에 기대어 물끄러미
바스락거리는 입과 속닥거리는 입 사이에 누워본다. 사는 내내 노란 비명만 터지면 좋겠군. 맞을수록 웃음만 나오는 싸움이라면. 아무도 아프지 않은 나뭇잎 싸움이나 하고 살면. 구르는 잠이나 실컷 자고 살았으면. 또 노랗게 달뜬 것들 속에서 누렇게 아픈 것들도 찾아본다. 부스럭거리는 기침과 등창이 생긴 등허리를 확 뒤집어줄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과 그것이 함께 뒤집어진다. 참의 배꼽을 가진 아이들도 나도 함께 뒤집어진다. 순간 중력도 없이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다. 역자와 저자와의 소통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시는 단순히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휘가 이제 문장을 만들잖아요. 문장이 또 리듬감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뭐 대충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보면 서른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고역에 쓰는 말 같아요. 서른이라는 말은 슬픔보다는 좀 약간 복잡 다단하고 좀 심오한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슬픈 일 덜 생각하고라고 원제목을 정했으면 사람들이 뭐 제목이 이렇게 밋밋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 번역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번역하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가을을 많이 타는데 가을 탄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이 될까 이것도 궁금했어요. 이런 문제를 뭐랄까 간극들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역자와 저자와의 그 번역 과정에서의 서로 삼투압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행복한 순간이 제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 술 먹고 밥 먹는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밥을 나눠 먹는 것이 저는 시적인 삶이라고 봅니다. 누구의 노동력을 갈취하거나 혹은 누굴 걸 거저 얻어먹지 않으면서 내 스스로 밥을 벌어서 타인들과 같이 더불어서 밥을 나눠 먹고 사는 것도 시의 일이고 시도 결국은 더불어 쓰는 거죠. 혼자서는 못 쓰니까. 같이 살면서 혼자 쓰지만 결국은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평화로운 세계를 동경하고 평화로운 세계 속에서는 항상 평화로운 밥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불안이 와요. 그러니까 실패할까 봐. 시로서 실패할까 봐. 그것 앞에서 늘 마주 서는 게 또 시인인 것 같고 그런 경각심이 없고 이를테면 별로 좋지도 않은 작품을 발표한다든지 자기 스스로 마음에도 안 들면서 이런 것들이 관성화될 때 시인도 결국은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 공포, 그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가면서 또 그것을 뭔가 유지하거나 조금 넘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주는 희열, 그 매혹에 또 빠져서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